예, 안녕하십니까. 삼재기입니다. 제가 임보길 교수님의 이 이승만 건국사,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 부산 정치 혁명, 부산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제 좀, 예, 겹보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너무 이제 오래 걸리고 제 잡담이 좀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조금씩 이제 우리가 놓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이제 있을지 모르니까, 예, 좀 같이 그냥, 예,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으로,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 이렇게 이종찬 참모총장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예, 이런 상황들 우리가 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일을 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더, 예, 더 긍정적이고 좋겠죠. 그런데, 예,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무슨 일을 이제 이렇게 했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꿈했다, 바쁜 와중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와중에, 예, 오히려 이런 쿠데타를 이제 꿈꿨다. 예. 예, 참, 네, 슬픈 얘기죠. 예. 그래서 대사들이, 예, 라이트너라든가 이제 무초대사의 그런 어떤 회고담에,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당시에 이제 장면총리, 예, 비서실장 선우종훈, 그때는 이제 총리는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총리인데, 그러니까 내각제 총리는 아니었죠. 예, 전쟁 중에는. 그러니까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선우종훈의 회고록, 예, 그리고 월간조선, 유로 등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88년도에 이제 월간조선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이제 좀 있으면 40년인데, 예, 40년 전에 이미, 예, 이런 이제 진술들이 다 이제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자꾸 이게 끊겨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끊기지? 예? 예, 아무튼, 예, 이 라이트너 대사대리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찬이 이제 델리 대사 라이트너를 찾아온 거죠. 예, 와서 다른 참모들의 의견도 종합하여 말한다라고 했고, 국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후방이 이렇게 혼란해지는 것을 좌지할 수 없어서 행동을 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아닌 척 하고 있었지만, 네, 실제로는 이랬다는 겁니다. 네. 참. 그런 소수의 군인들과 해병대를 동원하면 대통령 내무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자택 연금할 수 있다.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구속된 40명에서 50여 명의 국회의원을 석방하고, 심지어 숨어있는 의원들을 나오게 해서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기가 막힙니다. 그는 군대가 정권을 장악할 생각은 없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군대를 즉각 물리겠다. 그는 한국의 육군은 유엔군의 지휘를 받고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승낙이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한 건 미국 정부를 못 본 척 하겠다 하는 말을 대리대사 라이트너로부터 이제 듣는 것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미국의 개입은 필요 없었다. 나는 대사대리 라이트너는 즉각 워싱턴에 전보를 쳐서 이 제안을 수락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야, 한국에 있던 유엔위원회로 이를 알렸다. 웅크라죠? 네, 웅크라에도 이를 알렸다. 그들은 하늘에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유엔위원회 호주 대표 프림슬 경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다른 대표들과 상의했을 것이다. 나의 참모들도 이것은 좋은 길이라는 데 동의했다. 트루먼 라이벌에도 이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뜻이죠. 야,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월간조선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을 이제 소개하면서 52년 6월 초 6번의 심야회의라는 제목으로 이종찬 등 군인들의 쿠데타 계획과 미국 정부의 이승만 제거 공작을 함께 특집으로 보도. 손호정호는 6번 작전교육국장 이용문이 찾아와서 이승만을 축출할 쿠데타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회고록했었는데 이것도 계엄령 선포 이전의 일이다. 이때 이용문은 미팔군의 양해도 받았고 이승만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있다. 육군내 평안도 형사단 인맥의 중심 인물이 이용문이요. 안청호 라인이라는 거죠. 안청호 계열. 장면의 측근 선호조건도 평안도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평안도, 그러니까 그 서북파 쪽 출신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에 이승만을 이제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이들이 언제부터 미국 측과 어울렸는지는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난 2월 한국을 다녀간 미 국무성 극동 담당 차관보 존슨이 남긴 기록이 참고가 된다. 휴전 협상에 대한 이승만의 반대가 너무 교활하고 열광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침략을 당했는데 당연히 열정적이어야 되고 그 조직적으로 주도 면밀해져야죠. 근데 이거를 반대를 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활하고 열광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런 표현도 너무 재밌어요. 그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한국 국회에, 여기서 그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국회의 개헌안 처리와 대통령 선출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승만은 정말로 귀찮은 늙은이다. 정말로 귀찮죠. 빨리 미국은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을 못 가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이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뜻은 좀 제가 잘못 말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좌익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 레프트 윙들이 이제 그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레프트 윙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겁쟁이들, 미국의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정말 이 더글라스 메가더 그 장군님 같은 그런 정말 미국의 용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사람 사회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귀찮은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정말 임복일 교수님은 정말 이런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찾으셔갖고 정말 진정한 그 연구자의 자세가 있으신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이세요. 극동 담당 차관보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한. 정말 귀찮죠. 얼마나 귀찮아요. 이 하는 말은 또 다 맞아요. 또 이승만 대통령 하는 말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 역사를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 재밌어요. 존슨은 이때 이미 미국의 성급한 군관들이 이승만을 제거하고 한국 정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했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 미국 측의 이승만 제거 작전에 박정희가 끼어든 것이 역사의 흥미를 더해주는 이야기다. 그렇죠. 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종찬, 이용문, 그리고 박정희 당시 이제 준장,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군대 그 라인, 예, 이것을 이제 예, 미국과 이제 이때부터 교감이 이제 생겼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영무 국장 아래 차장 박정희, 부산계엄 출병을 막은 군의 정치적 중립 훈령을 직접 작성한 장본인.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훈령, 육군령 127조입니다. 그거를 이제 직접 작성한 장본인. 돌이켜보면 장면 옥립 쿠데타에 발을 담갔던 박정희 대통령이 불과 9년 뒤에 5.16 쿠데,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한테는 이제 쿠데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위대한 명예혁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서 명예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 명예혁명을 일으켜서 장면 축출에 성공하는 것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러니일까? 그렇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러니가 맞죠. 예.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장면 옥립 쿠데타를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야, 너가 하는 거는 더 정신없구나. 예? 이제 그렇게 예, 되면서 예, 용기를 갖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뭐 우리가 쿠데타냐 뭐 혁명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기아로부터 구하고 이 산림 녹화 이 혁명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바탕하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정말 이 한강의 기적, 예? 정말 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쭉쭉쭉 키워주면서 엄청난 이 교역의 그 발달, 상공업의 발달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 홍수 피해 맨날 시달리는데 정말 예? 이 산림 녹화에 성공시킨 것과 동시에 이 댐도 전국적으로 많이 지으면서 이 어떤 수문학적인 그 관리가 되는 국가의 완성, 예? 정말 나라다운 나라, 예?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도입한 그 커다란 그런 울타리 안에서 정말 그 내실 있는 그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익스테리어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익스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엄청난 그 익스테리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을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와, 정말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걸 다 산 겁니다, 결국에. 와, 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예? 이 혁명입니까? 예? 명예혁명이죠, 명예혁명. 예?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 여기서는 제 잡담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승만 주변에서 활개치고 있는 원영독 사령관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개인적인 불만도 더 컸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진짜 연구자들의 수준에 이제 반열에 올라갔을 때 이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원영독 사령관만큼 훌륭하신 분도 없었다라고 이제 좀 보는 입장인데, 예, 이게 이제 또 그 당시에 군대에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그 좀 다른 그런 인식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활개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야, 그러면은 뭐 장면 올리려고 이렇게 뭐 했던 사람들은 뭐 그러면 뭐 대한민국 세력이 이겠느냐라고 봤을 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종찬 장군을 그 존경을 한다라고 하고 그러고, 예. 원영독 예, 이 장군님은 뭐 정치군인 1호다 이제 이런 좀 오해가 좀 쌓여져 있죠. 예.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잘못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거나 이제 이런 쿠데타에 이제 발을 담갔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그 과거 행적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 훌륭하신 그 원영덕 사령관님을 그 어떤 정치 군인으로 이제 낙인 찍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입장이 있었겠죠. 그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그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좀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좀 이제 아무래도 있죠. 그러니까 김구 같은 인간을 이제 그 김신 공군참모총장님의 이제 아버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띄워주신 분이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정한기 교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좀 하시거든요. 김구 테러리스트 액티비티를 작성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과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제는 그 수많은 연구자님들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너는 빨갱이야라는 이런 말을 좀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숨을 쉬기가 좀 편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딱 했다가는 뭐 거의 뭐 주변으로부터 빨갱이로 불려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하지만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려면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대한민국의 논리, 그러니까 자유와 공화의 가치의 논리로 봤을 때는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받쳐주신 이런 훌륭하신 그 분을 정치군인이라고 이렇게 폄훼를 하고 막상 그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말로 정치군인이지 이런 분을 우리가 방공포로 빵 이런 거를 그냥 탁 하시는 이런 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제 잡담은 좀 그만하고 이 신성모 국방장관 때 정보국장 이영무는 명령 불복종으로 좌천된 일도 있었고 정보비 유용 혐의까지 혐의로 구속까지 되다 보니 친지에게 분통을 터뜨렸다는 기록도 전해온다. 글쎄 이거는 저도 이제 전문적인 이런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었는지 정확하게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보비 유용 혐의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 어떤 군복을 받는다거나 좀 그러지 않았었나 보네요. 이거 좀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영문 정복장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이런 어떤 일련의 대한민국의 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이제 그 내각제로 이제 왕도 없는데 내각제를 하겠다고 전 세계적인 그냥 오류의 역사관으로 그냥 점철을 해버렸죠. 왕도 없는데 무슨 내각제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이 공화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권력 욕심만 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냥 나라를 그냥 개판 쳐버리면서 그 말 그대로 그냥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그냥 사대부 양반 국가 그런 나라를 그냥 막 만들고 있는 지금도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보면 원래 또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아무런 이런 빈털터리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욕과 명예욕 뭐 이제 이런 거에 빠져갖고 개판 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의 세상을 이제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진정한 이런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정말 이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철학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하루아침에는 이게 안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안 바뀌고요. 예. 이게 좀 빨리 좀 이렇게, 예? 야, 진짜 이게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정신병이지. 예? 이런 건 정말 이게 우리가 좀 빨리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빨리 이런 걸 공부를 해야지. 예?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냥 진짜 아무튼 제 얘기는 너무 그만하고 예, 제 얘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라이트너 대리대사 입장에서 이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승만을 만나고 국무성에 보고서를 보내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서민호를 제외한 모든 구석 의원들이 즉각 석방 의원들의 즉각 석방을 이제 요구했다는 거죠. 의원들에 대한 의원들을 이거를 을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네. 죄송해요. 이런 오타들이 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복일 교수님께서 지금 한참 연재 중이신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 그런 걸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이 퇴고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복일 교수님께서 상당히 어떤 조바심 같은 것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오타가 좀 있으세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좀 그냥 일단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니까. 예, 저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도 이런 오타를 봐도 여기서 조금 이게 한국말이 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이렇게 의원들의 즉각 이게 아니라 의원들을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서민호를 제외한이라고 했습니다. 라이트너 대사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민호를 즉각 석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 라이트너 대사조차도 이 사람은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거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좀 있다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를 느낀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이 서민호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미국에서조차도 당연히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군이 찾아가서 국군의 명예를 너무 그렇게 더럽히고 그렇게 선전선동을 해주니까 그거 답답해서 찾아간 그 군인을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총을 어떻게 갖고 있었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보는 시각은 그런 거는 안 되지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고 나머지는 좀 석방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서민의원을 석방해라 이렇게 해도 미국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자유스럽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보장한 유엔군이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 할 대책. 뭐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아주 다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전시 중에 그것도 군인을 사살한 국회의원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들 국회의원들 그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석방시키라고 하면서 뒤로는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장면 옹립시키겠다고 그러고 있고 뭐 그런 건 그러면 정상적입니까? 전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일련의 그 내막에는 미국이 빨리 그 얄타 회담에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과 스탈린이 체결했던 그런 얄타 회담의 내용대로 이 빨리 그 미국이 빠져줘야 미국이 빨리 빠져줘야 이 한국이 공산화가 되는데 온 이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는데 그 미국을 자꾸 못 가게 딱 막아놓고 야 너네가 빠졌다가 너네가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봐 나중에 태평양에도 못 나와 너네는 그래서 자유의 이 공화의 가치 이거를 이 세상에 실현할 수가 없어 너네 나중에 더 고생해 라고 자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받는 말을 계속해 됐으니까 이 미국이 얼마나 골치가 아파갖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이제 라이트너 대사대리가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국무성도 이제 지침을 내린 거죠. 내려요. 딱 내리는데 헌정과 국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계속적인 지지를 받길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장면과 스니키는 국회 지도자와 계속 접촉하고 민주 절차 선거를 지지할 거. 야 민주 참 좋아요. 민주주의 정말 좋습니다. 그냥 뭐 맘대로 그냥 막 개판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민주주의라는 것만큼 좋은 얘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승만 대통령 몰아내려고 장면하고 스니키는 그냥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딱 그냥 대통령감으로 낙점을 탁 해버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몰아내면 미국은 이제 마음대로 살짝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인간들은 이제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미국을 더 미국한테 잘 보여서 사대주의 페이터널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작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과 자꾸 접촉해라 이제 이런 이제 지침을 내렸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지침이냐 훈령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이런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텐데 아무튼 이런 이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대 국회를 열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 계엄령을 조속히 해제. 참. 이게 독립국가의 대통령의 계엄령을 딱 선포했는데 참 미국의 국무부가 참 이러고 놀았다는 겁니다. 이러고 놀았어. 대사대리가 딱 보고를 하니까 외무부도 아니고 국무성이 국무성이 이런 지침을 내리고 아이고 참 정말.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어쨌거나 이런 거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소련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상대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합니까? 뭔 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고 쓱싹쓱싹 끝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래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알려줘요. 이게 진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 이런 걸 숨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런 거 너네들한테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를 이거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차라리 사대를 할 거면 미국한테 사대를 하라니까요. 차라리 이때 장면 스니키 이런 분들이 요즘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 종북을 넘어 아예 충북이죠. 충북. 그 충청 도민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좀 죄송한데 이게 이제 발음이 동음이다 보니까 동음이의어잖아요. 동음이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북이라는 말이 충북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한편으로 오해할까봐 죄송한데 이제 종북을 넘어 충북입니다. 지금 진짜 북한에 충성하는 이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기가 막혀요. 아니 뭐 아예 저기 밀양에는 김원봉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있는데요. 뭐 말 다 했죠. 더 이상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니 6.25 전쟁 당시에 후방에 물자 지원을 해주면서 대한민국 군인들 죽여라 이런 그 인민군 사령관을 왜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을 기념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나 참. 아니 정말 말 그대로 그
북한 참수를 해도 모자란 사람을, 예? 참, 이게 북한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한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예? 아주 헷갈려 아주, 예? 진짜 기가 막힌 일도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없어요. 예. 참. 아무튼 제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예. 계엄령은 곧 해제할 것이라고 교육 정부에 보고해도 줬소. 웬일이래요? 네, 웬일이래요? 네. 라이트너가 물었다. 곧이라니 언제입니까? 혹시 이틀이나 2주일입니까? 뭐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졌나 보죠. 라이트너 입장에선. 이승만이 대답했다. 그건 2분일 수도 있고 2개월일 수도 있을 거요. 영어 대화에서 It might be 2 minutes or 2 months. 짤막한 대꾸였다. 영어의 달인이자 시인 웅변가 외구의 귀신 이승만이 귀찮다는 듯 내뱉은 한마디. It might be 2 minutes or 2 months. 대통령 직선제 헌법 체제를 만들려는 이승만에게 말단 대리대사는 상대할 인물이 아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압력, 미국 정부가 휴전을 포기하고 이승만 교체를 포기하고 야당과 야합을 포기하고 국회 간선제 선거로 미국 말 잘 듣는 대통령을 세우려는 내정 간섭을 포기하겠다는 보장만 확보된다면 2분 내에 계엄 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 이승만은 항의 서한을 던지듯 밀쳐버렸다. 그렇죠. 이제는 어쨌거나 계속 그렇게 컨트롤할 거면 미군정 계속 하지. 예? 미군정을 저기 그냥 다 이양했잖아요. 미국이. 응? 그러니까 미국이 그 우리나라의 이 땅에 대해서는 진짜 한 평의 땅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예?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이 영토를 다 인정해주고 우리한테 다 넘겨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또 다 넘겨주고 뭐 이렇게 정치도 다 이렇게 독립국가의 지위를 이렇게 다 누릴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아니 자꾸 그 본인들이 갈 거면 그냥 가면 되지. 예? 본인들이 가는 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예? 그냥 가면 되지. 예? 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딱 들어보면 또 이거 가면 안 되는 게 또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만큼 그 철학이 없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정권을 다 쥐고 앉아갖고, 예? 그 국무부에는 그 알저이스라는 소련 간첩이 들어와 있어갖고 그냥 막 이 국무부의 방침을 그냥 막 이리청 저리청, 예?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눈치 하나 못 채고,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사람 사는 사회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언밸런스한, 예? 말 그대로 대통령을 마음대로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정 간섭을 뒤에서 남모르게 하고 있었다. 예? 뭘 남모르게 합니까? 이제 다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이 참 이게 그 당시엔 얼마나 이 철학이 없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깨달은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같이 갑시다. 예?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예? 그 LFKN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미국의 장성들이 항상 같이 갑시다. 예, 이제 이런 말로 이제 그 끝내잖아요. 그 주장을.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어렸을 때 그 LFKN을 보면 그 미국 장성들이 같이 갑시다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그 발음이 약간 좀 어색해서 이거를 들을 때 이게 같이 갑시다라는 그 말을 그러니까 이제 영어인 줄 알았었던 거예요. 예,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 발음이 좀 어색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발음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또렷하게 이제 같이 갑시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요 부분만큼은 이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람들도 그게 한국말 한 거였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는데 아니 그 좀 발음을 좀 똑바로 하지 발음을 제대로 못 해갖고 이게 그냥 이제 영어로 이제 저는 이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같이 갑시다라는 그런 게 어떻게 똑같이 영어로 있나 보구나 이제 예,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그래도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이게 뭔가 같이 갑시다라는 바람인 것 같은데 예? 이거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영어 실력은 없고 예? 그 당시에 뭐 제가 저기 한글도 제대로 못 쓰던 어린 나이인데 예? 어떻게 방송에 잡히면 AFK 나오는데 거기서 얼굴 허연 사람들이 나와갖고 예? 무슨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은 계속 막 해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같이 갑시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참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미국은 결국 우리나라랑 같이 가야만 미국에도 이 엄청난 그런 어떤 이익이 있다라는 거를 미국도 이제 그 오랜 전부터 이제 계속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시아로 이제 그 중심이 바뀌게 되는데 유럽 중심에서 이제 아시아로 물론 이제 그 중심은 미국이 항상 갖고 있는 거지만 그 패권은 미국이 계속 갖고 있는 거지만 어떤 이 문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하나의 그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의 그 흐름이죠. 그것이 이제 오리엔트 문명, 그러니까 동양 쪽의 문명에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이제 수천 년 동안 다시 또 이제 막 그렇게 활개를 쳤다가 지금 다시 이제 유럽이 아무런 철학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면서 막 망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망가지고 있죠. 몰락입니다. 거의 몰락. 뭐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 영국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제정신 차리고 있는 그나마 제정신, 그러니까 그것도 제정신은 아닌데, 그나마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일본과 한국, 뭐 이제 이런 대만, 이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중동 사람들이 그 아시아 쪽 이쪽으로 와서 깽판 치기에는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어떤 문화의 그 깊은 바탕에 좀 뻗을만한 그런 누울만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과거 이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유럽인들과 좀 엮여 있다라는 생각은 좀 이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뭐 굳이 아시아에 가서 우리가 뭐 깽판 치어야 될 뭐 그런 게 있어? 뭐 없잖아. 이제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을 가서 유럽을 완전히 그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시아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문화를 좀 주도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생기는 그런 경우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냥 따라가는 것도 버거워서 따라가는 것도 버거워서 있는 그런 아직까지 그냥 뭐 반일하자 막 그러면서 그런 정말 수준 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수준 떨어지는 나라보다도 유럽이 더 지금 수준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이 인류가 막 대단히 막 발전하고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망하냐, 지금 뭐 그런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빨리 망하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철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인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인류는. 이게 참 정말 슬픈 얘기죠. 정말 슬픈 얘기예요. 씁쓸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내정 간섭을 이제 그 일부 하고 있었던 게 맞죠.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그 기가 막히는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었겠죠. 라이트너 대소대리는. 그런데 이제 라이트너가 그래도 꼴에는 또 자기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표로 온 사람인데 꼴에 그래서 이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장과 국회의원 구속과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이제 아무런 스견이 없는 머저리 같은 소리를 이제 막 내뱉는 거죠. 아니 나라 전복하라고 공산당이 자금을 주지? 뭐 공산당이 뭐 그 국회의원이 그냥 이쁘니까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 국민들 수준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대부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걸 보고도 기껏해야 미국의 대표로 왔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기껏해야 미국 대표가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야. 그건 내가 여러 번 되풀이 말하지 않았어. 아, 나도, 예? 저도, 예? 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겠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라이트너가 밀고 들어왔다. 직선제를 반대하는 의원만 구속한 것 아닙니까? 이승만이 눈을 똑바로 떴다. 이 직선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라이트너는 이거를 어떤 개인적인 이승만 대통령의 욕심으로 이렇게 뭐 하려고 한다. 예? 먼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직선제를 반대하는 의원. 아니, 직선제를 반대하는 의원은 그럼 뭐 잘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선제, 예?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 이승만이 눈을 똑바로 떴다. 거짓말 마시오. 미국과 엉커크는 우리 국내 문제에 너무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어. 나는 나의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본국에 보고만 하면 돼요. 내가 한국의 반역자들을 발본색원할 작정이라고 말이오. 이 발본색원을 하면 그 중에 어떤 애들은 또 이제 공산당 측이지만 어떤 애들은 또 이제 미국 측이라는 걸 미국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너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라이트너 그 이정찬의 이 쿠데타 음모 계획에서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이제 하는 거, 예, 이걸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트루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헌정 질서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고, 예? 그때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그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뭐 보기에 따라서는 트루먼 대통령이라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약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통치권을 양녀를 해놓고 나서도, 이양하고 나서도 내정 간섭을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다는 것. 그거를 라이트너 대리대사 역시도 이것을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증언을 통해서, 예,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래서 재밌는 나라죠. 예. 본인들이 나쁜 짓 하려고 했으면 이걸 숨겨야 되는데 숨기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악의가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지. 예?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게 어떤 길로 정말 이 국가가 그 발걸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스캠까지는 없고, 그냥 방침이 이러니까 그냥,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뭐 이분들이 뭐 악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이제 없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예. 이런 게 만약에 정말 이분들이 악의가 있었다라 그러면, 예, 이런 걸 다 숨겨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 근데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예. 아, 정말 이게, 예? 이것도 이 컬러를 보니까 그나마 좀, 예, 이게 좀 그렇지. 야, 정말 이 판잣집들, 예? 그나마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그 슬레이트로 된 지붕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건. 예, 그나마 슬레이트 지붕을 깔은 사람들은 참 정말 형편이 엄청 좋은 분들이었을 거고요. 대부분 다 그냥 판잣집. 예? 이거 판자인가? 판자 같네요. 슬레이트면 이게 주름이 좀 보여야 되는데. 예. 아무튼 대부분 다 이런 판잣집에, 예? 여기저기 정말, 예? 여기 보세요. 나무가 뭐 있습니까? 나무가, 예? 다 그냥 민둥산. 예? 지금 이 사진 그대로 그냥 이거 딱 지우고요. 어디 북한 그러면 다 믿어요, 그냥. 예? 와, 정말 그지 같은 나라였죠. 예?
먹고 살기 힘들던 그런 시대. 제가 지금 몇 분을 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5분 떠들었네요. 그러면 이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편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어떤 입장으로 이제 더 나왔는지를 좀 보는 걸로 해서, 다음 시간으로 끊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이승만 건국사 2-3편이 되겠네요. 2-3편으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 이승만 건국사 2-4편 임부길 교수님의 이승만 건국사 2-4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